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남규 경감입니다. 보통 마약하면 사람들이 이제 마약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법적으로 따지면 마약류 관리법에 보면 향정식성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 마약류 관리법 마약이라는 게 있고 또 대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향정식성 의약품이라고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필로폰 있죠? 필로폰, 그다음에 엑스터시, 뭐 코카인, 뭐 이런 종류를 향정식성 의약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마는 아시다시피 마리화나, 대마초, 그걸 대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약 종류는 이제 아편을 주로 얘기해요. 그래서 뭐 그 양귀비에서 생산되는 아편, 또 거기서 나오는 헤로인, 몰핀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보통 마약 하면 우리나라는 필로폰이나 뭐 엑스터시, 또 코카인 보통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향정식성 의약품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는. 대마는 한 종류고, 대마. 이제 프로포폴도 그쪽 성분이 맞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필로폰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엑스터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약류 중에서 마약으로 구분되는 아편 종류는 뭐 몰핀이나 헤로인 같은 건데 그거는 많이 유통되진 않고 우리나라는 주로 향정식성 의약품이나 대마 종류가 많이 유통이 되죠. 펜타닐도 우리가 보통 마약이라고 하면 금수품이잖아요. 누구나 소지를 하면 안 되고 또 구입을 할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제품인데 필로폰이나 뭐 코카인이나 엑스터시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의약품으로, 그러니까는 마약류지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소지할 수 있는 약품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다이어트 약이라는 거, 그다음에 펜타닐. 이제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극심한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 펜타닐의 처방을 받아서 그 사행용법에 벗어나서 그거를 어떤 치료 목적이 아니고 투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펜타닐이. 그 펜타닐은 다른 마약류보다 엄청나게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코카인의 뭐 50배, 100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의약품으로 이제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이 돼서 이제 유통되는 게 많고 일부 미국에서 지금 뭐 알약 형태로 유통되는 펜타닐 같은 종류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되게 위험한 마약류다.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상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아주 정제된 양을 또 그거를 패치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스처럼 몸에 붙여가지고 하나를 붙이면 하나 갖고 3일 정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아주 미미한 양이 들어있어요. 이게 조금만이라도 치사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몸에 붙여서 쓰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용 방법, 남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뭐 잘라가지고 불에 태운다거나 연기를 마신다거나 해서 용법에 벗어나서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처방하니까 별게 아니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펜타닐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제 일반 다른 마약류 필로폰 같은 건 구하기 힘드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잘 얘기하면 처방을 해준다 그런 게 있어요. 또 자기네 세계에서 그거 갖고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을 부려 호기심 때문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 중독돼 버려요. 그거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뇌를 거의 망가뜨린다고 보면 돼요. 예. 절대 호기심으로 처방받아서 하면 안 된다. 마약에 중독된다는 게 우리가 보통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하면 중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마약하면 우리가 보통 필로폰이나 뭐 엑스터시나 마찬가지지만 중독이라는 게 약물 같은 것도 어떤 약도 의료용 약도 여러 번 해서 중독이 되는 건데 마약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로폰 같은 경우에 내가 호기심으로 한번 친구 따라가서 아니면 우연한 술자리에서 누군가 필로폰을 하는데 이게 뭐야 했더니 이거 살 빼는 약이야. 한 번 하고 안 해도 돼 하면 보통은 한 번 정도야 뭐 한 번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필로폰을 한 번을 하고 나면 그게 한 번이지만 그때 필로폰으로 인해서 내가 느꼈던 몸의 어떤 그 내 정상적으로 내 몸에서 이제 그 분출해내야 되는 도파민이 더 과다하게 분출하고 그러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떤 느낌, 뭐 어떻게 말하면 쾌감, 어떤 그런 느낌이 갔잖아요. 그러면 한 번 했죠. 시간이 지났잖아요. 안 하면 되죠. 난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내 뇌에서 저번에 했던 거 그거 다시 하고 싶다.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이라는 게 여러 번 해서 중독될 수 있지만 마약은 한 번만 해도 중독될 수 있다. 그러면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전에 만났던 사람한테 또 연락해서 저번에 했던 거 또 하고 싶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죠. 전에 검거됐던 그 여자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었는데 그 마약에 취했어요. 취해 있으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뭔가 내 몸에 이제 이 벌레가 기어간다고 생각하는지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막 뜯어요. 이렇게 막 뜯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 눈에 다른 게 보이니까 뭔가 이렇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이 환각이 심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뭐 슈퍼맨이 됐다, 내가 날아다닌다 이런 느낌을 갖고 혼자 손 벌리고 와 이렇게 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물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나를 각성제로 해서 나를 이렇게 확 흥분시키는 게 있고 환각을 주는 게 있고 또 일부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릴렉스 시켜서 사람을 아주 차분하게 시키는 것도 있고 이게 다 환각이 있거나 다 각성인 건 아니에요. 약물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각성제가 많아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또 쾌감을 느끼거나 흥분을 느끼거나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너무 많이 했던 사람들은 내 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벌레가 기어간다, 아니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를 누가 뭐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또 특히 약을 하고 깰 때 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 같은 게 와서 막 우울해져요. 사람이 우울해지니까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다시 또 약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투약을 하면 한 2, 3일 동안, 3, 4일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잘 못 자면 사람이 미치거든요. 그러면 또 잠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찾고 또 더 강한 졸피뎀이라는 마약류 수면제가 있어요. 그 수면제를 찾고 또 그걸 넘었으면 또 약을 찾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약간 다양하게 반응을 나타나요. 그러나 정상적이진 않다. 누구나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마약 재범률이 높다고 하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살인, 강도, 절도, 폭행, 그다음에 경제상해범, 뭐 사기, 횡령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내 의지대로 안 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절도했던 사람이 또 감옥에 갔다 와서 또 절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내 의지와 따라서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약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 몸에 마약이 중독이 되면 내 마음은 안 하려고 그래. 나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내 몸에서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라는 데가 활성화돼 계속 마약을 달라고 그래요. 마약을 안 하면 우울해지고 힘도 빠지고 어려워요. 근데 내 의지상한 거 참으려고 그래. 근데 의지는 참으려고 하는데 몸에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거든요. 제가 3년 동안 마약을 참았다가 다시 무너진 사람도 봤고 특히나 오랫동안 마약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단약을 하려고 결심을 하더라도 내 눈앞에서 하얀 가루, 필로폰 같은 가루만 보더라도 내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뭐 식욕처럼 막 배고프면 막 그 어떤 막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에 수십 배의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재범이 높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재범률이 보통 통계상으로 뭐 36%, 7%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될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은. 왜냐하면 끊기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물론 한 번, 두 번 해서 중독됐다가 쉽게 그거는 이제 물리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마약을 끊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 의지와 다르게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게 마약 중독이다. 그래서 재범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하는 경로는 다양해요. 이제 특히 미성년자 어린 친구들은 친구를 따라갔다가 아는 언니를 따라갔다가 뭐 술자리를 갔거나 아니면 그 언니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갔는데 그런 자리를 목격하기도 해요. 근데 본인은 겁이 나죠. 주사를 맞으니까 마약이라는 게 두려우니까.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가 이거 한 번만 하면 돼. 또 이거 보면 살도 빠져. 이거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호기심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남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한 번만 해볼까 하고 한 번 하고 중독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호기심. 요즘에 언론에서 이제 마약류가 계속 부각이 되고 많이 나오니까 애들이 어린 친구들이 궁금한 거야. 이게 뭐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젊은 세대는 SNS가 아주 원활하잖아요. 주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보면 금방 접하게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겁이 없이 한번 해볼까?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독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재범률이 높아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 유학이에요. 유학이나 여행 갔을 때 대마가 합법화된 호주나 캐나다나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합법화된 태국 그런 데 갔을 때 설마야 여기서 하면 모르겠지 해서 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유학생활 중에 그쪽 나라의 파티나 어떤 그런 모임에 갔을 때 혼자 안 하면 조금 좀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니까 같이 대마 같은 거 어울려서 피고, 그러다가 한 단계 넘어서 이제 필로폰이나 코카인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보통 필로폰은 암수번제라고 해요. 빙산의 일각. 빙하를 보면 빙하 위에 올라오 있는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봤을 때는 올라온 게 적고 밑에 게 많죠. 뭐 20대 80인가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드러나는 마약사범보다 더 많은 마약사범이 음성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성적인 범죄이기도 하고 몰래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광고 행위 같은 경우는 차단을 해요. 우리가 광고 위원회에서도 이제 광고 행위 차단을 하는데 국내에서 운영하는 채팅 앱이나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검색 엔진에 보면 정상적인 데는 광고를 못 해요. 다 차단시키기 때문에. 근데 개인 간의 채팅 그건 광고가 아니잖아.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하는 거는. 거기 대화가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어렵고,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광고는 다 차단을 하거나 우리가 수사를 해요. 경찰은 잡으려고 수사를 계속 고도화시키고, 마약 판매자들이나 마약 판매 사범들은 잡히지 않게 위해서 계속 수법을 고도화시키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다가 코인으로 받고, 또 계좌로 받다가 전자지갑으로 받고, 우리는 전자지갑을 추적을 하고, 걔들은 전자지갑 매일 바꾸면 우리는 매일 바꾸는 전자지갑을 찾아가고,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약류라는 거를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이제 일단 들어가면 이 혈액 속에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남고 혈액에 남고, 혈액에 남으면 혈액을 타고 올라오는 게 뭐예요? 털이야, 털. 몸에 있는 털. 그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자라는 건 머리카락이고, 이제 누군가가 필로폰을 1년 전에 10번을 했어. 그리고 딱 끊었어. 안 했어요. 작년, 올해가 지금 23년 5월이니까 24년 5월까지 하고 안 했어. 1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몸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머리카락, 그 다음에 뭐 다리털, 또 뭐 털이 있잖아요, 몸에. 머리카락을, 나는 장발이 좋아. 마침 머리카락 20cm야. 그러면 이제 보통 할 때 소변 검사하고 머리카락 검사하는데, 소변은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안 나오죠. 머리카락이 1년 전인데 머리카락이 한 15cm 됐다. 그럼 머리카락이 나올 수가 있죠. 보통 탈색을 하고 막 염색은 나오고, 탈색을 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머리카락 성분을 빼낸다고 해서 탈색을 하면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탈색을 해서도 국가수에서 발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몰라, 탈색하는 사람이 잘못했나 몰라도 나와요. 나오고 머리는 이렇게 자라잖아요. 탈색을 해도 자라잖아요. 자라기 때문에. 근데 그 탈색을 하고 또 마약을 하면 또 자라 올라오거든. 우리가 뽑거든. 뽑으면 끝에서 뽑잖아요. 그럼 모근이라는 데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많이 일상화돼서 이제 아니까 이를 던지기 하던 알바, 고액 알바를 하겠다 했을 때 알바생들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물건 어디다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건당 뭐 10,000원씩 줄게요. 그러면 쉽네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마약 운반책이 되는 거, 전달하는 거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안 하지만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마약류를 배달시키고 내가 받으면 잡힐 것 같으니까 알바생을 부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알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지방에 출장 왔는데 지금 오늘 택배를 대신 받아줄 분 계신가요? 대신 받아서 제 출장에 돌아오면 일정 금액을 지급해 드릴게요. 그거 별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3만 원 드릴게요. EMS 우편번호 주고 제가 집에 없으니까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우체국 택배를 좀 받아달라 대신. 근데 그게 마약류일 수 있어요. 마약을 받아놓고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주면 돼. 난 모르죠. 근데 수사기관에서 그 택배를 추적을 해서 누굴 잡으러 오냐? 나를 잡으러 와요. 나는 얘기해줘. 저 몰라요. 체포가 되는 거예요. 체포가 되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이 금수품이기 때문에 마약류를 갖고 있는 사람 체포를 하거든. 저 몰라요. 당신이 받았잖아. 공범 아니야? 저 알바에서 했어요. 그러면 다 소명을 해야 돼. 알바에서 들어가서 뭘 했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해명하기까지 엄청 어렵고 또 수사하기도 힘들고 절대 고액 알바, 단순 알바는 조심해야 돼요. 마약류를 대신 받거나 운반책이 될 수 있다. 특히 공항에서 통과할 때 요거 좀 들어다 주세요. 제가 급해서 짐이 많은데 들어다 주시면 제가 뭐 10달러, 100달러 드릴게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들고 들어갔다? 마약류 걸렸다. 마약류 밀수는 중범죄인데 해명이 잘 안 돼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강남 그 대치동 뭐 머리에 좋다 ADHD 뭐 해가지고 했던 알바생들, 물론 알바는 맞아요. 뭐 일부 알바가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고액을 주잖아. 그러니까 혹하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고액 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 결과적으로는 뭐 처벌을 떠나서 경찰관에 체포가 되고 조사를 받고 또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본인이 거기 한 부분을 행위를 했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전에 학생도 있는데, 대학생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잘 찾아서 좋은 알바를 하는 게 좋다. 잘못하면 마약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나 이런 마약 사범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약은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다.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경찰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암적 존재라고 하나. 나도 생각을 해봤더니 암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몸에서 번식을 하잖아요. 전이도 되고. 그래서 전이가 많이 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마약이라는 게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퍼져나가게 되면 사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약 사범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투약을 해야 되고 중독에 있기 때문에 내가 버는 수입을 마약을 구입하는 데 써야 되고 또 마약을 구입할 경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또 마약 사범과 어울려야 되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약 사범이 마약을 접하는 나이가 40대, 50대에 접하는 나이하고 20대, 10대에 접하는 나이하고 어려질수록 그 이후의 사회생활은 거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보면 우리나라 사회 입장에 봐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어려질수록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가 어떤 제3의 피해가 없더라도 마약 사범을 처벌하고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고 SNS를 통해서 하니까 나는 안 잡히겠지. 설마 나 모르겠지. 던지기로 샀으니까 모르겠지. 내가 알바를 던지기로 했는데 날 알아?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수사기관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을 잡으러 오거나 한 장의 출석요소가 집에 날라온다. 범죄가 1년 전에 했던 2년 전에 했던 3년 전에 했던 반드시 검거가 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이건 왜냐하면 마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약 투약자라 하더라도 판매 사범만 나쁜 놈이 아니고 투약 사범도 잘못된 거거든요. 하늘에서 약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서로 엉켜 있어요.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마약 사범은 반드시 검거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호기심이나 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약을 접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